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관계를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개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게리 체프먼의 유명한 사랑의 언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출발하거든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은 살 수 있다. 와,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이라면 1년에 딱 6번만 칭찬을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 탱크는 늘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인정하는 말의 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말이 대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바로 페인트 칠하지 않은 방 이야기죠. 이어서는 격려라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대화법, 그리고 말투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요구가 아닌 부탁을 할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당신의 말이 가진 힘. 사실 핵심 원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거죠. 옛날에 솔로몬도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게 그냥 막 기분 좋으라고 하는 아첨이랑은 달라요. 이건 정말 의도적으로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칭찬도 좋고 고맙다는 표현도 좋고 힘내라는 격려도 다 포함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와, 오늘 그 옷 진짜 잘 어울린다. 아니면 설거지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정말 엄청난 감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의 힘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제대로 알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해요. 한 여성분이 상담사를 찾아왔는데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한테 침실 페인트 칠 좀 해달라고 무려 9개월 동안이나 부탁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안 해본 방법이 없었는데 특히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대화 방식은 계속 남편이 안 하고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왜 페인트 칠 안 하고 컴퓨터만 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이 방법 당연히 안 통했겠죠? 그래서 상담사가 정말 파격적인 새로운 전략을 제안합니다. 딱 2단계만 해보라고요. 조언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째, 페인트 칠 얘기는 이제 그만, 아예 꺼내지도 마세요. 둘째, 대신에 남편이 아주 작은 거라도 긍정적인 일을 하면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려준다거나 공과금을 냈다거나 뭐든지요. 사실 이 여성분도 처음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딱 3주 만에 남편이 침실 페인트 칠을 싹 끝낸 거예요. 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죠.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훨씬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 진짜 사랑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억지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주고 싶게끔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칭찬의 힘을 받는데요. 근데 인정하는 말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대화법이 있거든요. 바로 격려라는 방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겐 좀 불안하고 자신 없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꺼내 보이지 못한 잠재력도 분명히 있고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이 망설이고 있던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앨리슨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가 거절당한 뒤로 그 꿈을 접어버렸어요. 그 뒤로 몇 년 동안이나 그녀의 열정은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죠. 남편인 키스도 자기 일 하느라 바빠서 아내의 그런 마음을 잘 몰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 키스가 우연히 앨리슨이 예전에 썼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글 좋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이거 정말 대단해. 이건 무조건 책으로 나와야 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작가야. 바로 이겁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앨리슨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용기였던 거죠. 결국 그녀는 다시 용기를 내서 원고를 보냈고 지금은 정식으로 등단한 작가가 되었어요. 이게 다 뭐 때문이겠어요? 바로 남편의 진심 어린 격려가 그녀 안에 이미 존재했지만 잠자고 있던 잠재력을 활짝 깨워준 거죠. 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 즉 말투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 말투 하나 때문에 사랑의 고백이 순식간에 비난으로 돌변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사랑해요 라는 말도 다정한 톤으로 말하는 거랑 비꼬는 듯한 톤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쵸? 거칠고 따지는 듯한 말투는 아무리 좋은 단어를 골랐어도 상대방은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는 설령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라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투와도 연결되는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요구가 아닌 부탁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관계는 어느새 부모와 자식 같은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평등한 파트너 사이라면 사랑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신이 하수구 청소 빨리 안 하면 집 다 망가질 거야. 이건 요구죠. 죄책감이나 은근한 협박으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거예요. 반면에 혹시 이번 주말에 하수구 청소할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이건 부탁입니다. 상대방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응, 알았어 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의 말에는 관계를 만들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둘째, 잔소리보다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셋째, 파트너의 잠재력을 믿고 격려해 주세요. 넷째, 무슨 말을 하는지만큼 어떻게 말하는지, 즉 말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가 아닌 부탁을 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놀랍게 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실천이 남았네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인정의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